이번 22대 국회에 입성한 민주당에는 특히 검찰 출신들이 많이 입성했습니다. 검찰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 윤석열의 습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당선자들과의 전면전이 예상되는데요.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여러 가지 특검이 조국 혁신당과 협력해 발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당선자 가운데 검찰 출신들이 이번 주 금요일에 방송된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에 출연했는데요. 윤석열과 검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이화영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앞으로 대응 계획과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초선이고 검찰 출신이다. 그리고 세 분 다 서울중앙지검을 거쳤어요. 사법 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 그리고 2014년 변호사 개업하셨고,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반부패 비서관 역임하셨고, 예. 이번에 부처들에 당선된 김기표. 안녕하십니까. 김기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사법연수원 23기, 윤석열 동기, 문재인 정부 시대 민정수석 비서관 하셨고, 서울중앙지검장 하시다가 자천? 된 후에 26호 인재 영입 되어서 전북 전주을에서 당선! 안녕하십니까. 이성입니다. 사법연수원 19기, 서울중앙지검 고양지청장 거쳐서 이미 2013년에 변호사 개업, 그리고 이재명 법률 특보, 이번에 부천병에서 14% 차이로 당선! 네, 오늘 세 분 모두 검찰 출신 모신 이유가 뭐냐면 민주당에서 검찰 대책단을 만들었어요, 보니까. 이게 이제 이하영 부지사 건 때문에 출발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설명해 주세요. 왜 검찰 출신도 다 모였어요, 지금? 그러니까 수원지검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제 조사를 받는데 경기도에서 줘야 될 돈을 대신 쌍방울에서 줬다. 그래서 뇌물이다.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관련성을 전혀 부인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재명 대표에게 당시 도지사에게 보고했다. 보고했다. 이렇게 진술이 바뀌죠. 이하영 부지사가 작년 7월에 딱 바뀌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보고했다고 하면 이제 형법상 공범관계가 성립돼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바뀌게 된 계기가 이른바 술자리 회유. 예, 회유. 술자리 검찰청에 불려가면 그걸 출정이라고 하는데 강방울 회장이랑 직원들 해서 따로 만나게 하고 회도 시켜주고 술도 먹게 해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회유하거나 이화영 부지사의 담당 변호사를 통해서 하거나 그렇죠. 예. 혹은 수원지검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를 붙여가지고 회유하거나 예. 다방면으로 회유하여 내가 그때 넘어갔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책단을 출범시켰고 상황을 확인해 보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주장이 맞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는 사건이죠. 특수부 출신이라서 아시는 거예요? 감히 초기 딱 어느 대목에서 이화영 부지사 쪽 주장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하셨어요? 검찰의 반응이었습니다. 검찰이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원래 증거로서 말하는 곳이잖아요. 자료를 내놓지 않고 계속 해명만 하고 있어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나는 검찰 정관을 통한 회유에 빠졌었다고 하니까 검찰에서 주장하죠. 이미 그 전에 2022년 11월에 만났잖아. 당신이 그러니까. 요청해서 만난 변호사인데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 변호사가 2023년 6월 19일과 29일 두 번 만난 게 확인이 됐죠. 진술이 결정적으로 변하기 전날인데 그 출정 기록이 확인됐어요. 그 출정 기록을 안 내놓고 있었죠. 그렇죠. 22년 11월 것만 제시하면서 그때 당시 먼저 원해서 만난 변호사 아니냐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내가 진술을 바꿨어. 라고 한 그 시점에 만난 기록은 안 내놓고 있었던 거지. 그렇습니다. 좀 더 설명드리면 예. 이제 부족해요, 지금? 후배가? 예, 좀 부족합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를 검찰이 잡기 위해서는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이 필요했죠. 그렇죠.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 번복, 조작 진술을 받기 위해서는 김성태가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해 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김성태를 압박하기 위해서는 아마 쌍방울 회사를 가지고 압박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전형적인 먹이사슬 구조 단계적으로 되는데 그러면 김성태가 이화영 부지사를 회유해야 되는데 이게 공개된 장소에서 공식 절차에서 회유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은밀하고 비공식적인 자리가 마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때 이제 술이랑 뭐 회가 들어갔다는 예, 예. 얘기인 거고. 술이나 회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술이나 회는 사실 본질은 아니고 격가지고. 예, 공범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런 회유가 가능한 밀담이 가능한 기회가 마련됐느냐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걸 제공하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그죠? 예, 예. 그래서 공범은 분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범이 같은 장소에 같은 기회에 있었고 그 자리에서 김성태가 이화영 부지사를 했다고 지금 이화영 예. 부지사는 주장하고 있죠. 주장하고 네. 김성태가 설득을 한 다음에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 그래도 검사의 말을 못 믿겠다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검사 입장에서는 중간에 이화영 부지사가 믿을 만한 사람을 세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변호사 한 분을 통해서 이 검사 말이 맞다, 믿어도 된다, 이런 말을 전달하게끔 하겠다 하는 구도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지금 이하영 부지사가 주장한 거예요. 네. 그 주장이 굉장히 개연성이 높다 이겁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검사가 있는 선처해 줄게. 피의자 입장에서는 내가 얘기를 다 해놨는데 선처 안 해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지. 자, 그럼 김성태하고 아주 친한 변호사이기도 하고 검찰의 고위직과도 잘 통하는 전관의 아주 고위직을 소개해 줄 테니 한번 만나봐. 이런 취지로 소개를 한 거죠.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래요. 그거를 지금 소위 그 전관 변호사는 부인하고 있어요. 정관 변호사는 부인하고 있지만 네. 저는 여러 정황상 맞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실제 구치소에 가서도 봤고 검사실에서도 몇 번 봤다는 거거든요. 저희 그런데 두 분은 참고로 이제 검찰 관둔 지가 한 10년 넘어가지고 이제 검찰 관둔 지 가장 벌써 이제 3월 6일 날 해임돼가지고요. 2달 됐습니다. 그러니까 2달밖에 안 된 우리 이성윤 당선자가 보기에 예. 특수부가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했을 법합니까? 예, 개연성이 충분하고요. 과거에 그런 관행이 많이 있었습니다. 술도 주기도 하고, 담배도 주기도 하고, 뭐 전화 편의도 주고, 뭐 전화. 예, 전화도 해주고요. 또 사람 만나게도 해주고 이런 편의를 많이 주어서 형사소송법 개정할 때 검찰청에 들어오면 반드시 과정을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수십 번 이렇게 소환을 해버리면 변호사도 이 사건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럴 때를 노려서 자주 소환을 하는 거죠. 아, 70번 불렀다고 소환했는데 그러는데 조서 작성한 것은 아마 10몇 번밖에 안 된다는 거고. 70번 불러가지고 그중에 한 20번 작성하고 나머지는 기록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기록도 없이 뭘 했다는 거잖아요. 예. 매우 의심스러운 거죠. 예, 그렇죠. 그 50여 번 안에 이제 회유가 있었다고 보시는 거죠. 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화영 부지사는 나한테 정관을 붙여주더라.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 집중적으로 회유했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예. 과거에는 검찰 출신 변호사를 넣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네요. 충분히 일어날 수 이 있는. 경우는 그러니까 그 전관 변호사가 이제 김성태 측하고도 가깝고 검찰 고위직하고 또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수원지검의 고위직 출신이고, 그렇죠. 근데 과거에 김성태 회장 사건을 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잡았던 범인이야. 근데 나중에 이 검찰을 관두고 나서 김성태 회장을 돕는 거 아니에요? 예, 거꾸로. 그렇다고 알려져 있죠. 저희 대책단에서는 예. 검찰한테 그렇게 소리만 지르지 말고 네. 자료를 내라. 자료를 내놔라. 출정 기록 다 내고 안 만났으면 출정이 네. 없을 거 아니냐. 쌍방울 직원들이 이제 김성태 회장 옥바라지를 했거든요. 네. 그 두 사람 또는 세 사람의 검찰청 출입 기록을 다 내라. 한날 한시에 이 5명이 있었으면 우리 말이 맞는 것이고 이화영 부지사 주장이 네. 신빙성이 아주 높아지는 네. 거죠. 없었으면 네. 검찰 말이 맞을 개연성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다 내라. 그런데 검찰총장도 나서서 막 엄청 세게 얘기는 했지만 그렇죠. 알맹이가 없어요. 그렇지. 공허합니다. 정말 이런 일이 없었으면 검찰이 5월 달부터 7월까지 출정 기록, 출입 기록 또 그들의 신용카드 내역 다 그렇죠. 제공하면서 자, 공개하면서 그렇죠. 봐라, 겹치는 게 하나도 없지. 없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네. 그걸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못하고 있다. 못 하고 있는 것은 다분히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이겁니다. 이하영 부지사 얘기는 자기는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한 적이 없는데 보고했다고만 해라. 그러면 당신도 풀려나고 그리고 보고했다고 하더라도 이재명도 다치는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회유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수사팀 입장에서는 이제 보고했다는 말을 끌어내기 위해서. 예, 끌어내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를 꼬리시키는 거지. 대정부 재판에서 등장한 거. 위례 신도시라고 말한 녹취록 부분을 윗 어르신으로 검찰이 바꿔가지고. 너무 우프다 그럴까요, 그게? 근데 그게 발언한 당사자가 법정에 나와서 이거 위례 신도시인데요? 그거를 윗 어르신으로 바꾼 거예요. 윗 어르신을 이재명 당시 시장으로 지칭한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기소한 거야. 이거, 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검찰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아, 정말 부끄럽습니다. 이 사건의 본질이 뭐냐면 사건을 조작했다는 겁니다. 진술을 조작했다는 건데요. 네. 오늘 또 장시호 씨 관련해서 진술을 조작했다. 검찰을 훈련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정권이 이재명 예. 어떻게든 꼬리시켜. 예,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검찰이 이렇게 부끄럽게 국민의 지탄을 받는 기관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이 건에 이 직접적으로 연루된 검사들은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로 드러나면 당연히 그건 탄핵을 해야 되죠. 그렇게 한 사람이 어떻게 검사직을 계속 수행하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번에도 검사들이 2명이 지금 탄핵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실제 검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경종이 울려지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냥 옷 벗고 나가잖아요? 그럼 변호사 하면 돼요. 근데 탄핵하면 5년인가 못하죠?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언론 비판하거나 정치권에서 비판하면 콧방울 안겠어요. 실제 탄핵을 받고 난 부터는 검사들이 굉장히 압력을 느끼게 되죠. 드디어 예. 탄핵 더 해야 돼. 결국 탄핵밖에 없습니다. 탄핵을 해서
검찰이 바로 쏘도록 해야죠. 수원 사건도 사실 검찰에서는 이거를 대대적으로 감찰을 해야 될 사건이죠. 대검찰청에서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이거 특검으로 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수원구치소 가가지고 예. 김성태 씨라든가 방영철 씨라든가 이화영 씨 동시에 부른 기록을 달라. 네, 출정 기록. 예. 그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를 예. 접견을 시켜달라. 예. 라고 했는데 다 거부됐어요. 다 거부했어요? 예. 저희가 항의를 해가지고 예. 구치소장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했는데 자료를 못 주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료를 끝까지 거부하게 되면 특검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 대책단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결국은 특검이 가장 강력하고 최종적인 것이 아니냐. 결국 이런 식으로 의혹이 남는 상태가 된다면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즉시 특검을 추진하자 이렇게 내부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22대 민주당에 유난히 검찰 출신들이 대거 들어왔더라고. 뭐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검찰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 다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많이. 이제 그렇게 된 게요. 예. 이제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과 제1선에서 싸우던 변호사들이 다 검찰 출신이었습니다. 검사와 싸우려면 역시 검찰 출신들이 가장 적임자입니다. 엄청 많아요. 네. 저는 변호사는 못하고 예. 현직에서 싸우다가 자, 검찰이 어느 시점에 윤석열을 칠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디올백 사건을 예. 조사하고 수사팀을 꾸리고 하는 걸 볼 때 검찰이 이제 태도를 바꾼 거 아니냐.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오히려 이렇게까지나 팀을 꾸려서 했는데 나오지 않았다. 물타기용이다 역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지 않는가. 저는 총론에서는 동의합니다만 약간 좀 다르게 보는 것이 일단은 그래도 돼요? 예. 일단 팀을 그렇게 꾸린 건 맞는데요.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를 보면 돌아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수사가 진행되면 거기에 굴러가는 어떤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사회적 분위기가 조금 이상하게 흘러가면 이게 다른 방향으로 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 네. 수사하다 보면 네. 쌓이는 수사 데이터들이 있을 것이고 네. 그걸 나중에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 경험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경험. 예. 윤석열 검찰총장 겪어보셨잖아요. 예. 검찰총장은 임기 2년인데요. 1년을 넘어가면 인선청에서 말 안 듣습니다. 지금 이원수 총장도 임기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럼 중앙검사장이 말을 잘 들을까? 수사과지는 뭘로 표시하냐면 배당으로 표시를 해요. 배당. 예. 1차 장산에 놔두고 4차 장산에 인원을 지어놓은 걸로 봐서 의지는 표시한 것 같지는 않다. 예. 이걸 반드시 예. 결단을 내라. 그런 의지를 표시한 건 아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읽을 것이다, 다들. 그렇게 익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근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라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하죠. 나중에 한번 나중에 한번 선배들 두고 보시오 이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검찰총장 인사. 과거 같으면 지금 4월 달쯤에 검사총장 인사 추천위를 구성해서 검찰총장 추천을 받았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안 받고 있거든요. 지금쯤은 누군지 드러나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 용산하고 검찰하고 이상한 긴장 분위기가 있다는 말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는 검사장 인사에 신경을 쓸 거다. 그래서 이 사건을 그 정도 선에서 적당히 끝내려고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민정수석을 임명한 게 검찰의 그립을 강화하려고 한 것이다. 검찰국장을 했기 때문에 검찰국장, 법무부 차관, 대검차장을 했기 때문에 그 인사라든가 검찰 인사에 밝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인사로 통제하겠다는 거네요. 너 말 잘 들으면 좋은데 보내주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검찰을 그동안은 통제했는데 네. 검찰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필요했죠. 그래서 이제 민정수석실을 부활을 했고 지금 한동훈 전 장관이 사라진 상황에서는 누군가 대통령의 뜻을 전달을 매개체는 필요할 거고 그게 민정수석인데 민정수석 라인은 사실 감찰 기능까지 다 해서 굉장히 권력이 큰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통제를 하려고 하는 것은 맞는가? 과연 근데 통제가 되겠느냐? 저는 뭐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검사들이 유독 인사에 신경 씁니다. 유독 많이 써요? 예, 그렇습니다. 인사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 지휘부는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이탈하기 시작합니까? 지금은 강제 무건 수행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인사가 누적이 되면 인사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수순으로 갈 때 그때 이제 진정성을 가지고 수사를 했잖아요. 진정성. 예. 그러니까 여론이 완전히 기울었을 때. 예. 예. 지금 검찰이 과연 대통령을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장관이 파탄난 거는 확실한 겁니까? 그런 소문이 많이 돈 것은 맞습니다. 네. 맞는데 윤석열 사단의 관계라는 같은 가치라든가 역사식 이게 공통으로 뭉친 게 아니고 이해관계로 뭉친 관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이렇게 합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공식 라인 두 교수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차기 총리는 이재명 대표 대선 가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인물로 하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논란이 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원주 당선자 얘기는 그거 윤석열 대통령 진심일 수 있다. 퇴임 이후도 생각해야 되는데, 저 양반이 지금 당선 가능성이 꽤 있는데, 저 양반하고도 내가 나쁘지 않은 관계를 맺어놔야지. 어차피 소신과 철학으로 거기까지 간 사람이 아니라, 그럴 수 있다고 해석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것 같아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네. 내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 퇴임 이후를 생각하면 지금 좋은 관계를 좀 맺어놓는 거가 유리하지 않나? 이현주 당선자의 해석인데. 저도 동의합니다. 네. 한동훈이 더 두려운 거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자님께서. 왜냐하면 그 양반은 한동훈을 굉장히 잘할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일하는지 스타일을 다 알 거고, 그러면 내하고 척을진 상태에서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떨까라는 걸 차라리 이재명이 되는 게 낫다. 일타 양피 같은 거죠. 이성윤 당선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윤 전 검사를 늘 설명할 때 중학교 2학년 같다. 자기밖에 모르는 생각하잖아요. 진짜 본인에게 이익이 된다면, 도움이 된다면 할 사람이에요. 그래요? 예. 부잣집 중학교 2학년.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2학년들이 막 항의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30년간 가까이 봤는데, 중2처럼 자기한테 이익만 되면 그 전에 관계가 어땠든 간에 실제 그런 생각하고 그랬을 법하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깊이 숙고해서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깊이 숙고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 당시에는 진실이었을 거다. 검사 출신들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한동안 시리즈로 검사 출신 당선자들 모시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은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나마 이 세 분의 해석을 들어봐야 옆에 늘 지켜봤기 때문에요. 저건 거짓말이야? 아니야? 어느 정도는 제가. 알고 어느 정도는? 자주 모실게요. 네. 진실이었을 것이다. 세 분이 서로 친하진 않으신 것 같은데 보니까.